이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게 여러분 이제 세도 정치. 그리고 나서 이제 선조. 그다음 조선시대에서 가장 비겁한 왕이죠. 선조가.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조선시대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는 공무원의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여러 수험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멘트 날리니까 다들 어색해서 그러는데, 자, 어쨌든 간에 자, 조선시대 한번 전체 한번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조선시대, 그죠? 조선시대는 아침의 나라란 뜻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1392년에 만들어집니다. 그죠? 1392년에 만들어지고 언제 멸망하냐면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될 때 조선이 이제 멸망하는 거거든요. 조선시대는 이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임진왜란. 그쵸? 이 임진왜란을 계기로 이 앞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같은 경우 이제 조선 전기라고 해서 이 전기 시대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왕, 그죠?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을 해서 태조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성종 때까지, 그죠? 네, 이렇게 성종 때까지를 이렇게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업적들을 여기서 한번 다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종 이후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이 선조, 이 시기는 사건으로 이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때 대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알고 있는 사화입니다. 사화, 모사화, 그죠? 그 다음에 갑자사화, 그 다음에 기묘사화, 그 다음에 을사사화라고 불려지는 사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조 때 임진왜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광해, 그죠? 광해군, 그 다음에 이제 인조가 오게 되는데, 인조 때 또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죠? 정묘호란과 또 정묘호란, 그 다음에 또 병자호란이라는 또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또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현종 때 와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순 논쟁이라고 해서 그 인조의 그 15살짜리 장렬왕후 조씨가 이제 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여자의 상복을 놓고 서로 이제 다투게 되는, 즉 서인과 남인의 세력들이 다투게 되는 예속 논쟁이 이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때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알고 있는 이제 인현왕후, 장희빈, 그 다음에 무수리 최씨, 그리고 황복이라고 해서 집권당이 막 바뀌는 이 황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탕평책이라고 불려서 영조와 정조에 대한 이 탕평책이 출제가 되고요. 탕평책. 여기 이 두 분의 업적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되게 많이 나오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게 여러분 이제 세도 정치. 네, 세도 정치. 네, 이렇게 전개가 돼요. 세도 정치. 세도 정치가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조선시대 전체에 대해서 아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첫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앞에 왕의 업적들, 네, 왕의 업적들, 그 다음에 이제 사화라고 불리는 이 사화, 네, 그 다음에 여기 테마,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왕에서 이제 기억을 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집권층의 흐름이거든요. 집권층. 조선을 만드는 이 신진 4대부 세력이라는 것은 즉 성리학을 받아들인 고려 시대로 말하면 지방의 향리 세력이죠. 지방의 향리가 성리학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안양이라는 사람이 갖고 들어옵니다.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신진 4대부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지금 예를 들면 고려라는 나라가 이렇게 네모난데 완전히 틀을 바꾸자, 완전 형태까지 바꾸자라고 주장했던 애들이 급진이 될 것이고, 아니다, 틀은 유지하되 내부만 이렇게 바꾸자라고 했던 애들이 이제 온건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급진 애들을 우리가 처음에 이제 관학파라고 하고, 온건을 이제 사학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는 누구 있어요? 정도전, 그죠? 정도전이 있고, 여기 이제 정몽주를 중심으로 했던 이런
세력들이 있죠. 처음에는 이 정도를 중심으로 했던 이 관악 얘네들이 이제 여당이 됩니다. 여당이 되고 정권을 잡게 되고 이제 얘는 사학파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에서 향촌 세력을 이제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유양소라고 해서 그들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조 때, 조선 세조 때 와서 명칭이 바뀌어요. 세조 때 와서 이 관학파 애들이 훈구파, 얘네들이 그 훈구파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사학파 애들이 살인파로 이름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성종 때, 여기 보죠. 성종 때, 여기 성종이죠. 성종 때 와서 훈구파 세력이 너무 세니까 한 명예로 중심으로 했던 세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림을 이제 중앙으로 불러들이게 돼요. 성종이 불러들이게 되면서 이들을 이제 3사, 특히 이제 홍문관, 어떤 언론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면서 결국 훈구파와 사림파가 서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사화라고 이제 불려지는 게 입니다. 그래서 성종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알고 있는 이제 연산군, 그 다음에 이제 중종관정이 일으켰던 이제 중종, 그죠? 그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 명종 때까지 해서 요 4명의 시기에서 이제 사화가 쭉 이렇게 전개된 요 시기가 돼요. 요즘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이 한국사 능력검증도 마찬가지지만 이 명종에 대한 업적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사화에 있었던 대윤과 소윤이라고 불려지는 을사사화가 있었지만 그 외에 명종 시기에는 비변사라든지 임꺽정의 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조, 그다음 조선시대에서 가장 비겁한 왕이죠. 선조와 왕이한테 임신을 터지는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태조 이성계. 그래서 태조 이성계로 갑니다. 자, 이성계 같은 경우는 어떤 세력이냐면 이성계의 가문은 이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는데, 그죠? 공민학 때 쌍성 총관부를 탈환했던 그 지역에서 활동한 변방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탈환을 중심으로 했던 이 변방 세력이 바로 이성계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성계의 아빠가 누구였냐면 이자춘이었죠. 이자춘. 그래서 이성계는 이렇게 쌍성 총관부를 탈환했던 변방 세력이다라는 걸 좀 알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세우죠. 그죠? 조선을 세웁니다. 근데 조선의 그 세우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을 만드는 이 조선의 건국 과정을 선생님이 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고 할게요. 조선의 건국 과정은 일단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5왕 때 명나라가 이제 천령 이북 지방에 천령인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니 이제 요동을 정벌하자. 그래서 위화도 회군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정치적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오왕과 몰아내죠. 그래서 정치 권력을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됩니다.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그리고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과정법, 그죠? 이제 과정법, 조선의 토지제도죠. 기본제도인 이런 과정법, 그죠? 물론 이제 이 과정법을 하기 전에 요 중간에 이제 오왕과 창을 폐위해요. 그게 이제 폐가 입지입니다. 폐가 입지. 그래서 가짜를 폐위하고 진짜를 세운다. 그죠? 그래서 오왕과 창을 이렇게 폐위하고 그 공양왕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과정법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신진사대의 도움을 받아서 조선을 1392년에 건국하게 돼요. 나이가 굉장히 많았겠죠.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힘이 없고 좀 아팠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누구를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당시로 말하면 재상, 또 정확히 말하면 영의정. 그 재상이라고 하는 거와 영의정은 뭐냐면 이게 이제 재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칭해서 왕 다음에 높은 사람. 그래서 우리 고구려 시대에도 재상이 있었죠. 대대로. 그죠?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뭐 상좌병.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신라 시대 같은 경우는 뭐 화백 상대들 얘네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재상인데 각 나라마다 그 재상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직의 명칭은 다르다. 지금은 국무총리가 재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선시대는 가장 높은 영의정, 그 다음에 우의정, 그 다음에 영의정, 좌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되죠. 원래 좌측 있는 애가 더 높아요. 원래 그래서 영의정이 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때 이제 재상이 누굽니까? 정조전이죠. 그죠? 그래서 정조돈을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정조돈을 재상으로 했다. 그래서 정조돈 중심의 사실 이제 정치가 이제 태조 때가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 이제 나머지 이제 기타 업적들이 전부 다 이제 정조전인데 일단은 1394년에 한양으로 이제 천도를 합니다. 조선의 수도 이 한양으로 수도로 이렇게 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좌묘우사를 설치해요. 좌묘우사.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좌묘우사. 좌묘우사. 좌측에 종묘가 있고 우측에 사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바라본 방향입니다. 왕이 바라본 방향이고 이거 중요합니다. 왕이 바라본 방향을 기준으로 왕이 바라본 방향을 기준으로 좌측에 종묘가 있고 우측에 사직이 있다라고 기억을 좀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조전의 여러 가지 이제 책들, 여러 가지 저서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제 가장 먼저 조선 경국전, 예, 이 저서가 하나 나오거든요. 자, 이것이 뭐냐면 법전이에요. 조선 최초의 법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선의 법전은 경국 대전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거보다 더 먼저 나와요. 그래서 조선 경국전이 통치 규범을 마련한 일단 법전이 조선 경국전 맨 처음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경제육전이라고 하나가 더 있다. 경제육전이라고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이제 조준이라는 사람이 쓴 한마디로 그 의정부 밑에 6조가 있죠. 6조 6가지 디테일한 이런 법들을 규정하기 경제육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시잡견. 불교가 이 잡스러운 소리다라고 해갖고 불교를 비판했던 이런 불시잡견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국사라는 책도 정도전이 썼는데 그 고려국사는 말 그대로 조선의 건국이 정당하다. 네? 조선의 건국은 굉장히 정당하다라고 해서 정총과 함께 썼고요. 그 다음에 뭐 심리기편 네, 이런 책도 이제 저술을 하게 되는데 성리학이 불교보다 우세하다. 성리학이 불교보다 더 좋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성리학 입문서였던 학자 진안도 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성리학 입문서가 됩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이 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되게 대표적인 법전이거든요. 그죠? 법전인데 이게 이제 조선경국제 맨 처음이고 경제육전이 같이 있었어요. 같은 시대에.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법전이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경국대전이에요. 그죠? 그 다음이 경국대전이 그 다음 법전이죠. 경국대전은 누구 때 만들기 시작해요? 세조 때, 그죠?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되는 게 경국대전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경국대전이 그 다음으로 한 번 더 에볼루션 되죠. 그것이 속대전. 그죠? 속대전으로 한 번 에볼루션 되죠. 속대전은 누구 때? 영조 때. 그리고 이제 다시 속대전이 뭐로 바꾸죠? 대전 통평. 대전 통평은 누구 때? 정조 때. 그리고 이것이 또 한번 바뀌어요. 뭐로 바뀌죠? 대전 회통으로 바뀌죠. 대전 회통은 누구 때? 대원군 때. 그죠? 충선 대원군이 대전 회통. 그리고 하면서 뭐로 바뀌냐? 육전조례. 이렇게 완성이 되고 지금의 헌법. 지금은 이제 헌법.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헌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흐름이에요.
그래서 요거 흐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조선 경국전, 경국대전, 수업대전, 대전 통편, 대전 회통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헷갈리냐? 육전조례하고 경제육전에서 헷갈려요. 요 뭐지? 비슷하죠? 여기는 경제가 먼저 나왔고, 여기는 육전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육전조례가 먼저야. 이렇게 육전조례. 대전회통, 육전조례. 좌편 경제육전. 그래서 요 두 가지 헷갈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죠? 흥선대원군은 회를 좋아한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안주가 마양육전이에요. 마양육전. 그래서 흥회 육전. 안주죠, 술안주. 육전 아시죠? 여기 청년몰을 가면 육전, 마양육전 하는데 이렇게 외우시면 좀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 파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성계가 이제 정도전을 믿고 정치를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이성계한테는 이제 두 명의 와이프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신우왕후 한씨가 있었고, 신우왕후 한씨라는 이제 와이프가 원래 본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와이프가 신덕왕후 강씨인데, 이 신우왕후 사이에서 뭐 많이 태어나죠. 뭐 방호, 그다음에 방화, 그다음에 방의, 방관, 방원, 그죠? 강연. 그리고 강씨 사이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방번, 그리고 방석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끝자리만 쓴 건 얘네들 전부 다 앞에 방자만 붙이면 돼요. 방. 그래서 방바랑방방방방방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래서 뭐 방호, 방과, 방이, 방관, 이방원, 방연, 방번, 그리고 얘는 방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굉장히 어려워. 애들이 막 5살 막 이래요. 그리고 여기는 되게 다 청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성계 입장에서 아빠가 얘들아 일로 와봐. 야 아버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뭐 어때? 애들이 일로 와봐. 야 아빠 이러는 거죠. 아 이거 귀여워. 방석 좀 갖고 와봐. 뭐 이러면 아빠 여기 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신덕왕후 강씨가 불안하죠. 이제 당신이 죽으면 우리 애들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시커먼 얘네들이 우리 가만두지 않을 건데, 그래? 그래서 이방원이 누구를 왕으로 앉히려고 했었어요? 방석을 왕으로 앉히려고 합니다. 사실 이방원이가 이제 굉장히 왕을 하려고 욕심이 많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아는 거죠. 근데 이 방석을 왕으로 앉히는 프로젝트의 핵심 세력이 정도전이에요. 그래서 정도전으로 하여금 방석을 앉히려고 했는데 이방원이가 알죠? 이방원이가 정조전을 죽여버려요. 그게 제1차 왕자의 날. 그것이. 그래서 제1차 왕자의 날. 물론 방석도 제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차 왕자의 날로 정도전이 제거가 됩니다. 자,